앞 영상 올리브 하트 교수님의 풀 인터뷰 영상 잘 들리셨나요? 잘 안 들리신다고요? 잘 안 들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들이 편집한 영상이 나갈 건데 우선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눈을 크게 뜨십시오. So we could write into the contract. You know, you enter into a contract on the things that are left out of the contract. As we move forward in our relationship, you know, you go into a store, a coffee shop, for example. It's okay to let people come to their own. You are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a company. We're going to sell shares to the public, push the company in directions, turn into ordinary shares with no extra votes. 지금 보신 이 샘플 클립들 제가 뭘 말하고 싶어서 보여드렸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Bird Frame Language, Cell Life Frame Language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디랭귀지 아시죠? 이 바디랭귀지가 영어 듣기 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 모두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잘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바디랭귀지는 간과합니다. Bird Framed, Cell Life Framed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건 사실 바디랭귀지의 분류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언어는 동사형 바디랭귀지이고 반면에 영어는 셀룰라이트, 독립객체형 바디랭귀지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앞에서 듣는다, 간과한다, 환영한다 어디서 바디랭귀지를 사용했죠? 바로 동사죠. 반면에 올리브 하트 교수님은 어디서 바디랭귀지를 사용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So we could write into the contract. You know, you enter into a contract on the things that are left out of the contract. As we move forward in our relationship, you know, you go into a store, a coffee shop, for example. It's okay to let people come to their own. You are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a company. We're going to sell shares to the public, push the company in directions, turn into ordinary shares with no extra votes. 보셨죠? 어디죠? 바로 전치사입니다. 영어는 떨어져 있는 독립객체들을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전치사를 사용할 때는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형 바디랭귀지이고 영어는 세틀라이트, 독립객체형 바디랭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바디랭귀지는 알겠고 이게 듣기랑 무슨 상관이지? 바디랭귀지는 듣기에 너무 중요하고 기본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미국 집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개는 주인 말을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때 개가 부럽더라고요. 그 집 개가 우리 인간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수많은 몸 동작과 즉 바디랭귀지죠. 언어를 함께 준 거죠. 듣기에 있어서 원어민들의 바디랭귀지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으려면 바디랭귀지를 제대로 이해해야겠죠.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는 매너이고 하나는 패스입니다. 이 매너와 패스 설명이 쉽지 않네. 이게 설명이 쉽지가 않지? 쉽지 않죠. 손 좀 줘보시겠어요? 손? 터치. 자, 우리말이나 영어는 다 바디랭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김삼률 대표가 뭐 시각적으로 아주 잘 표현해 줬는데요. 뭐 듣다, 환영한다, 관과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죠. 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Here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It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바디랭귀지 중에서 매너입니다. 자, 그렇다면 패스는 뭘까요? 이 패스가 영어 듣기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영어 듣기 잘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이 개념이 좀 어렵더라도 이 패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패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말에는 뛰어, 들어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걸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run, enter, go. 자, 이 세 개를 합치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뭐 동사 활용을 사용해서 뭐 분사나 투부정사를 써도 이거는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어는 불가능해요. 왜죠? 자, 영어는 우리랑 관점도 다르고 언어 구조도 틀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run, into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말에 뛰어, 들어가다는 마치 지구가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run into 같은 경우는 이 메인 지구가 하나가 있고 그 옆에 satellite,
이 위성이 하나 달려서 이 위성에 역할을 주는 겁니다. 어떤 역할이요? 방향성을 정해주고 또 독립객체를 연결해주는 길, 즉 패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패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원어민들이 말을 할 때 이 패스에서 몸동작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원어민들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손이나 팔을 많이 이용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look forward, 뭐 get out, 뭐 run into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듣는 연습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동사랑 전치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올려드린 올리버 하트 교수님 인터뷰 처음부터 끝까지 바디랭귀지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 듣기 트레이닝 영상 한 10여 편 준비 중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기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유튜브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하트 교수님처럼 바디랭귀지를 안 쓰던데 그건 왜 그렇죠? 네, 그건 이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스크립트가 있으면은 몸동작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유튜브를 봐도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몸동작을 많이 안 쓰게 되는 거죠. 뭐 인터뷰 같은 경우도 뭐 약속된 인터뷰, 이 스크립트가 있는 인터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몸동작이 많이 줄어들죠. 뭐 뉴스 앵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뭐 저나 김 대표가 원어민 친구들이나 원어민 교수님들을 만나서 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바디랭귀지가 언어와 함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바디랭귀지 안 쓰죠? 말할 때. 자, 봐봐. 룩인투 해봐. 루긴트 들여다보다 해봐. 이렇게 하나? 자, 힘들지? 어색하잖아. 자, 그런 겁니다. 자, 우리말 같은 경우는 이 세틀라이트가 없어요. 이 세틀라이트가 있는 언어 같은 경우는 이 바디랭귀지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언어처럼 이 세틀라이트가 없으면은 굉장히 바디랭귀지가 하기 힘들죠. 제 유학 때 친구들 중에 영어는 썩 잘 못하는데 바디랭귀지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던데 왜 그렇죠? 내 친구들도 많아. 그거 왜 그러냐면 이제 할 말은 많은데 이게 영어로 표현이 안 된다는 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바디랭귀지지. 자, 원어민들이 이 바디랭귀지라는 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바디랭귀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는 원어민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제스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어민들에게는 그들만의 그 길이 있는 겁니다. 바로 패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디랭귀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동사와 전치사가 너무 잘 들려서 여러분들 놀라실 겁니다. 원어민들이 사실 얘기할 때 이 전치사 뭐 작게 얘기하거나 거의 안 들리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바디랭귀지에 집중해서 같이 연습을 하시면 아무리 작게 얘기하는 전치사도 여러분들 들리셔서 너무 놀라실 겁니다. 자, 봐봐. 이 내용들이 보면은 우리 어릴 때 보조바퀴랑 정말 비슷해. 아니, 어린애들 보고 이만한 사이클 그냥 타라고 해봐. 타겠어? 못하지. 이제 몇 번, 한 번, 두 번 막 넘어지다 보면 이게 무서워서 더 못하는 거야. 자, 우리 댓글 봐봐. 우리 구독자들 영어 정말 많이 알지. 그런데 올리버 하트 교수님 영상으로 이제 듣게 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게 막연하게 무서운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냐? 그냥 자전거 보조바퀴를 달아주는 거지. 그리고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세가 잡히는 거야. 우리가 뭐 문법, 단어 다 하는데 이게 방법을 몰라서 이게 무서운 거거든. 일단 제가 전치사하고 지시하는 건 한 번씩 다뤄놔가지고 그래서 다이렉틱 제스처, 아이콘 제스처 이건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것들은 사실 이게 유니버셜한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냥 한번 언급만 하면 되지. 중요한 건 비트잖아요. 비트 중요하지. 비트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인토네이션하고도 연결되지만 비트가 있어줘야지 run into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면서 좀 동사하고도 잘 연결되고 완성도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다들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 걸 준비하겠지. 그리고 이제 비트 같은 경우는 사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그 인토네이션이랑 훨씬 더 잘 어울려. 그래서 인토네이션 할 때 이 비트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럴까요? 이해도도 훨씬 높아지고. 자, 그런데 이 바디랭귀지가 이 패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비트도 있고 아이코닉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 다음에 할 인토네이션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집중하도록 하고요. 오늘 한 패스, 이 전치사에 집중해서 한번 듣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오늘 찍는 날도 아닌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잠깐 손 좀 볼래? 터치.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원어민들의 바디랭귀지 다 의미가 있죠? 올리버 하트 교수님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듣기 능력 향상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말할 때 몸을 많이 쓰시지 않아요? 나도 영어가 안 돼서 그래.